번째로 맨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각각의 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1이죠. 셀로 따지면 1,1이 되어 있고 여기는 2,2, 여기는 3,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레인지로 따진다면 B3이 되겠죠. B3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 레인지라고 하는 게요. 레인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끈은 A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게 바로 C 셀스의 1,1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1,1이지만은 레인지로 보면 A1입니다. 그러면 이 A1인데 이 레인지라는 거는 이렇게 벌렸을 때 이렇게 범위가 보이죠? 요걸 레인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1. 그리고 여기 A1 안에는 셀이라는 것들이 총 6개, 6개에서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셀들이 모여가지고 레인지를 이루기도 하지만 레인지도 각각 한 개를, 셀 하나를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셀 하나가 레인지로도 표현되지만 이 셀들이 또 모아다가 그 레인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값부터 먼저 넣는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레인지를 셀을 한 개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표현 방법인데 첫 번째는 워크북이죠. WORK 워크북인데 지금 현재 그 워크북이니까 앞부분을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해서 워크시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시트 S 붙여주시고 첫 번째가 여기 시트 5라고 이름 적혀있죠? 시트 5. 그래서 여기는 시트 5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SHET 시트 5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점 레인지 맨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A1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B2가 되겠네요. B2. 그래서 B2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다 B2를 넣고요. 여기다가 값을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방법 1이라는 걸 글자를 넣겠습니다. 점 찍고 VALUE 해서 value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인지 범위에 여기가 A가 빠졌네. 그렇죠? 요 레인지의 속성 아래쪽에 그 값에다가 넣은 방법이라는 것을 글자를 쓰겠습니다. 방법 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워크시트 안에 레인지의 B2 여기죠. B2의 값을 방법이라고 쓰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F8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F8 이렇게 실행하면 방법 1이 B2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레인지의 값을 넣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넣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겠죠. 몇 가지 표현법들을 보셔야 되는데 아까 레인지와 셀이 있는데 이 두 개 관계는 약간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떤 부분이 독특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은 방법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트 S 여기다가 하나 붙여서요.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트 5에 점 CELS 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바로 아래쪽에다가 3,2죠. 그래서 3,2에다가 는 방법 똑같이 1이라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등은 지우고 F8 눌러서 한 단계씩 방법 1 나오죠. 밑에도 방법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의 B2의 값을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지만 셀스에서 각각 3,2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죠. 그럼 얘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레인지가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셀들이 하나하나 모여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제가 쓰고요. 복사해서 하나 붙여놓고 점하고 레인지 RANG 레인지에
이번에는 B2에서 D5까지 이렇게 해서 갈로를 하고요. 점 찍고 그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 B2에서 D5까지. 자, 여기서 B, 그래서 B죠. B2에서 D5까지, 여기까지죠. 색깔을 조금 넣어놓을까요? 색깔을 약간 연하게 이렇게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넣고 이 범위 내에서 셀스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셀스 쓰시고 여기에 2,2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글자 다르게 할게요. 방법 2라고 쓰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하나 지워서 주석 처리를 해서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도 지우고 F8 눌러서 첫 번째 B2니까 여기죠. 여기에 방법 1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B2에서 B5, 좀 색상되어 있는 게 B2에서 D5까지 됐죠. 여기 중에서 이 중에서 2,2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가 1,1이 되고요. 여기가 2,2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방법 2가 나오겠네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방법 2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범위 내에서 셀스의 2,2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서부터 하는 2,2 여기 위치가 2,2죠.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의 셀의 2,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관계가 있다는 거 계속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2,1 했으니까 2,1로 이렇게 바꾸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방법 1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방법 2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2,1에도 방법 2,1이니까 여기죠. 방법은 2,1에 방법 2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걸 좀 지워놓겠습니다. 놓고 워크시트 앞쪽 여기에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약간 위드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다가 위드문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WITH 워크시트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end with 이 부분은 with는 가지고 있다 포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게 되면은 앞에 점만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점 찍으시면은 여기는 워크시트의 갈로의 시트의 5번 여기 갈로까지 있는 부분이 여기 앞쪽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로 쏙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짧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를 삭제를 해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역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아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CELLS 여기에 6,3을 해볼까요? 6,3 여기에다가 는 방법 3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6,3이니까 여기에서 6 그리고 3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 값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여기 메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만 실행하게 됩니다. 주석 처리된 거는 녹색되는 거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방법 3이죠. 여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F8 넘어와서 방법 3 여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표현할 때 6,3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궁금하시죠? 자, 점 쓰시고 CELLS 마찬가지 쓰시고 여기에 한 칸 위에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7,
7콤마인데 3이라고 썼는데 역시 3이라는 거는 1열, 2열, 1열, 2열, 3열 결국 C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C열로 쓰시면 돼요. C열인데 문자로 써주셔야겠죠. 이렇게 다운표 2개를 주시고 여기다가 방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법 역시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행됐죠. 여기 실행됐는데 일단 지우고요. 다시 한번 F8 눌러서 자, 첫 번째 6,3에다가 자, 방법 3이라고 넣고요. 다음 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7,3 위치에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이 부분이 열이니까 열 표시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렌지에서 렌지에 맨 위에 있던 게 우리가 B2에서 D5까지 그죠? D5까지 있는데 여기니까 이제 B2에서 D5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주고요. 이 범위에서 점 CELS에 1을 씁니다. 1을 쓰고 여기에다가 VALU의 밸류 값을 방법 4라고 쓰겠습니다. 방법 4 이렇게 쓰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해서 떼놓고 이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F8번 실행해 보시면 나오시죠? 방법 4라면은 이 여기에 D2에서 D5까지 첫 번째에 방법 4를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을 텐데 항상 첫 번째 B2에서 D5니까 요 B열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를 써볼까요? 여기다 2를 쓰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F8 그대로 눌러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자, 2 보이시죠?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넣어볼까요? 세 번째를 넣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옆에 갔습니다. 그러면 4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 8 다시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다음 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1, 2, 3, 4, 5, 6이 된다는 거죠. 맨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5, 3, 15,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에 3, 4, 12. 여기가 12번째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12번째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자,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F8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범위에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제일 위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열부터 시작해서 행에서 시작해서 맨 위에 있는 행에서 아래쪽 행으로 진행하고 좌측 열에서부터 우측 열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표현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드 네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트 할 때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네임은 여기 보면은 시트5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건 시트에 우리가 보이는 이름이거든요. 볼 수 있게끔. 여기에 이름 똑같이 있죠. 하나 눌러보시면은 앞에 시트5가 있고 안쪽에 갈로해가서 시트5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밑에 눌렀다가 다시 또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름이 있죠. 이름. 여기에 시트5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름 조금 바꿔볼까요? 잠깐. 시트라고 쓰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치게 되면은 바뀌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보면은 뒤쪽에 갈로 있는 게 바뀌고 앞쪽에 있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코드 네임이고 이 부분입니다. 코드 네임. 그리고 뒤쪽에 있는 네임. 여기 네임이 있는데 이 시트의 이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게 일반적인 그 이름 시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만약 바꾸게 되면은
시트가 아니라 이름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름 쓰고 엔터 치게 되면은 역시 여기 이름이 바뀌고요.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네임. 근데 여기는 코드 네임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근데 이 이름 바꿨을 때 따로 바뀌지 않았죠? 여기를 만약에 제가 1로 쓰겠습니다. 1로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시트 1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 네임이 시트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트는 내부적으로의 코딩할 때 시트 1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명명해 놓은 거죠. 그럼 이걸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원래 있던 이름을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 자, 시트 5라고 쓰고요. 네, 눌러보면은, 자, 이름은 시트 5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은 시트 5, 코드 네임은 여기 시트 1입니다. 자,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워크 시트 S 붙이고 여기에 코드 네임이 아니라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죠?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서 붙여넣죠.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같은 방법이 이 코드 네임 자체를 그대로 쓰셔도 돼요. 시트 1이죠. 시트 1.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시트 1. 이것도 같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점해서 쓰시면은 이렇게 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코드 네임, 여기는 코드 네임, 요거는 시트 자체의 이름 붙여놓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하나 했으니까 코드 네임 하나 배우셨으니까 이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시트 1을 바꿨으니까 시트 1이라 쓰시고 여기에 레인지에 B6번 B 6번째에 점 밸류 밸류 값을 시트의 코드 네임으로 표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B6이면은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자, 앞쪽에는 역시 추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자, 여기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B6에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언제 그럼 이렇게 쓰고 또 언제는 또 네임으로 쓰느냐? 그거는 이제 그때 했고 코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밸류 있죠, 밸류. 여기 되면 밸류 있죠. 그러면 꼭 붙여야 되나? 안 붙여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쓰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요 부분 생략해 볼까요? 이렇게. 자, 생략을 하고 여기를 7에다가 써볼까요? 7에다가 한 칸 밑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지우고 F8 실행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B7 한 칸 밑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빠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밸류 값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위드문이 이제 앞쪽에 이제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점이 없으니까 앞부분에 없는 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레인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레인지. 그러니까 원래 워크 시트 이름을 써야 되는데 현재의 그 시트,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죠. 여기 보이는 시트. 이 시트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액티브 시트 점
range 여기다가 b 6이라고 한번 써볼까? b 6이라 쓰고 여기에 값을 현재 활성화된 시트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8 누르고 여기 지워야겠네요. 자, B6이면은 여기입니다. F8 누르면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를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워커 시트에 여기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코드 네임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액티브 시트라고 이름 붙여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값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액티브 시트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라면은 요것조차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생략을 아예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코드 내에서는 레인지라고 써서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액티브 시트라고 인식을 하고 그대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테드 줄게요. F8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쪽에는 액티브 시트가 있는데 액티브 시트를 생략해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셀 한 개에 대한 위치 표현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워크 시트에 워크 다 써보겠습니다. 워크 시트 쓰면 이 부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시트라고 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드 네임은 똑같죠? 코드 네임 똑같습니다. 코드 네임 가져와서 붙여놓고요. 여기에 레인지라 쓰고요. 갈로 B2에서 D5까지 여기다 값을 한번 넣겠습니다. 여러 셀 방법 1이라고 쓰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니까 B2에서 D5죠. 여기죠. F8 실행하게 되면은 한 번에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값이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모두 다 채웠습니다. 글자 좀 많아서 잘 안 보이시죠? 여기를 이렇게 방법 1라만 쓰고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쪽에 놓고 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띄워서 그러니까 여기를 D2 이렇게 쓰시고 콤마 해서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B2에서 D5 역시 B에서 D5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위에 거랑 같은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나중에 하다 보면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2는 고정인데 뒤쪽에 있는 게 바뀌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범위를 둘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동쪽으로 또 이렇게 범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이만큼 또 이렇게 범위가 바뀔 때도 있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방법 2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생략을 하고요. 삭제를 하고 F8 눌러서 방법 2 이게 다 한 번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표현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시 시트 1 쓰시고 여기는 레인지 예 B2에서 B5까지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D2에서 D5까지 이렇게 해서 갈로는 방법 3이라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게 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또 썼네. 자, B2에서 B5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그리고 D는 여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자, 먼저 방법 2를 채웠을 거고요. 그 다음 방법 3. 자, 방법 3 들어가나요? 방법 3 들어가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트, 역시 시트 1일로 이렇게 쓰시고 레인지 B2에서 B5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콤마 찍고 D2에서 D5까지 이렇게 하고 는 방법 4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똑같죠? 여기서 위에 콤마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현재는 지금 여기 콤마 그 쌍따옴표 있죠? 여기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8 눌러서 방법 2로 채우겠습니다. 방법 2 다 채웠죠? 그리고 방법 3으로 또 채우겠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 4로 채우겠습니다. 했는데,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중간에 콤마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 범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범위 하고, 또 다른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은 여기를 생략하고 한번 볼까요? 생략하고 수석 처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F8 눌러서 보시면은 양쪽에 지정되어 있는 범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콤마를 하나 찍으시고요. 예를 들면 B7을 할까요? B7에서 D7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B7에서 D7까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채워지겠네요.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중 여러 개를 각각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라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7이 아니라 여기다 8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채워지겠네요. 여기까지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좀 클리어를 했습니다. 클리어를 했고, 자, 이 상태에서 시트 하나 쓰고요. 시트 1에 레인지, RANG, 자, B1을 이렇게 찍고요. 여기서 CU 커런트가 있습니다. 커런트 리전이라고 있는데, 이 리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인접해 있는 그 셀들을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자, 최대 행과 최대 열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리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는 해서 방법 5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값을 한번 넣을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B1이면 여기 위네요. 그러니까 여기 B2로 바꾸겠습니다. 2로 바꾸고, 자, B2는 여기죠. B2에 인접해 있는 곳에 셀에 값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있죠?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B열이니까 이 최대 열이죠.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렸을 때 가장 밑에 있는 행이 여기죠. 그 다음 연결도 계속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죠. 자, 마우스로 쭉 긁었을 때, 드래그했을 때 그거까지 딱 보면은 사각형이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값을 채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은 방법 5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복사해서 하나 값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방법을 6이라고 쓰고요. 자, B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B2죠? B2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해 있는 거 찾아볼까? 이렇게 인접돼 있죠? 자,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도 인접돼 있고 여기까지. 그다음 여기서 B2에서부터 D7까지 이거를 이제 방법 6이라는 글자로 채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대각선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놓고 여기도 한 번 더 대각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 7이라고 글자를 바꾸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나오시죠? 자, 어떤 건지 이해하시죠? 인접해 있는 지역에 그대로 모든 것을 값을 이렇게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은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로를 쓰는 방법인데, 로. 자, 여기에 점 뒤에 한번 찍으시면은 로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로스라고 해서 S 붙어 있고요. 갈로에 3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3을 한번 써보고 갈로 닫고 여기다 방법 8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방법 8. 자, 그렇게 되면은 B2니까 여기네요. B2가 여기인데 방법 8을 채우겠다는데 3이란 게 뭡니다. 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는 삭제를 하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8 바뀌는 게 보이나요? 세 번째 일, 그렇죠? 세 번째 행이죠. 세 번째 행. 그러면은 여기를 세 번째가 다섯 번째로 바꾸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로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행이 있으면 열도 있겠죠, 열. 그래서 열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사를 해놓고요. 자, 들어가서 여기 앞쪽에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열에다가 한번 행에다가 놓고 여기를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점. 자, 컬럼이죠, 컬럼. C, O, L. 컬럼 나오죠. 컬럼스, S 붙어 있죠. 여기를 갈로 열고, 만약에 3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감이 오시나요? 이제 9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입니다. 이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골이 쭉 찾아보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여기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D 부분이 이제 9로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 커런트 리전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짐에 이제 커런트 리전이죠. 이걸 이용해서 행이라든지 열의 숫자를 셀 수 있으면 카운트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좀 삭제를 하고요. 자, 점 쓰시면은 카운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카운트. 자, 먼저 로우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로스 붙이고 점 찍고 카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죠?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메시지 박스를 하나 떼볼까요? MSG BOX 메시지 박스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운트된 값을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상태에서 B이니까 여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5가 나오네요. 5가 나옵니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삭제를 합니다.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고, 자, 이 상태에 실행하게 되면은 3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인접해 있는 로 밑으로 행이 몇 개 있는지를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총 7개네요. 총 7개. 그러면 숫자가 분명히 7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7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컬럼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가서 점 주시고 컬럼을 찾으시고 컬럼스 컴마 카운트
쓰시고 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 인접해 있는 거 총 몇 개인가요? 열 수가 하나, 둘, 셋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3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면 인접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1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카운트도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셀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채우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셀 한 군데 채우는 거, 그리고 어떤 범위를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배우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채우는 방법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는데 값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어떻게 채워야 되나요? 채울 방법이 없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 나, 다. 그리고 여기가 떨어져서 나, 마, 바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는데 컨트롤 리전을 사용해서는 어렵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맨 아래쪽에 있는 여기 위치 값을 이렇게 알고, 그리고 여기 위치 값을 안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맨 아래쪽, 저기 아래쪽에서 쭉 내려갔을 때, 맨 아래쪽에 갔을 때 거기서부터 위로 여기까지 해서 얼마큼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 방법인데, 자, 여기다가 메시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메시지 box 해서 시트 1번에 점 바로 치시면 로우스라고 또 나옵니다. 많이 보시죠? 어저께 지난 그 교육 시간에 보셨죠? 점해서 카운트라고 있거든요. count 이렇게 쓰면은 요거 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기는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그럼 여기는 아무런 값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자, 보시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4만 8576, 104만 8576, 그러니까 104만 8576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맞나요? 제가 104만 8576 맞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그 열 번호죠. 이 열 번호가 100만 번호가 되는 거예요. 104만 8576이라는 위치가 됩니다. 요거 하나 일단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럼 맨 아래쪽에서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트 1을 넣으시고 레인지, 아래인지 해서 B1, 자, 첫 번째가 B1으로 하겠습니다. B1에서 점 CLLS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네요. 여기를 일단 주석 처리를 잠깐 해놓고요. CELS 찍고요. 시트, 우리가 시트 1. 로우스 카운트 위에서 했죠. 여기 어떻게 104만 857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콤마에 제가 B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 104,000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값을 나오고, 거기에 B를 했으니까 B에서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저기 아래쪽에 있는 104만 8576 위치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죠. CLLS에 1048576 콤마 B열이니까 2 이거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놓을까요? 자, 콤마 2와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점 붙이겠습니다. 점 AND. 자, 맨 아래쪽에 AND에서 밑쪽으로 X, L, U, P 업. 그래서 갈로 닫고 여기에 있는 거를 메시지 박스로 한번 띄워볼까요? 메시지 box 이렇게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을 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나, 다, 라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카운트는 자 이렇게 해서 100만 나오고요. 104만 나오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B 제일 아래쪽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와서 딱 만나는 데가 어딥니까? 자, 누르게 되면 라가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나요? 신기하죠? 여기 값이 그대로 딱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서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부터 여기서 찍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화살표를 딱 누르고 올라가는 게 있죠. 이렇게 되죠. 화살표가 눌렀을 때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닫고요. 이걸 이해하시고, 그다음 아래쪽에다가 이제 아까 하던 거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시트의 1번, 시트의 1번에 셀스 위에 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셀스의 갈로에 시트 1번의 로우스의 카운트죠? 에 B에 갈로 닫고요. 점 END 갈로 닫고 XLUP 에 여기에 갈로 한 번 더 닫고, 그리고 넌 한 다음에 여기를 XLUP로 이렇게 채워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가 잘못됐네요. 맞아. 갈로가 개수가 안 맞나요? 네?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점점, 여기가 콤마 이렇게 되죠. 예. 자, B1 그러니까 레인지의 B1이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B1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딥니까? 저기 아래쪽이죠. 우리 봤죠? 저기 밑에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쭉 그죠. 결국 여기를 모두 선택한 거와 같겠네요. 맞죠? 자, 거기에 요게 맨 아래쪽에 점 붙여가지고 엔드 해서 아까 했죠? 맨 아래쪽에 내려가 저기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맨 위에 B1 여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F8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맨 아래쪽에 B1. 자, B1이면 여기죠? 맨 아래쪽 저기 밑에 출발이죠? 100만이죠? 여기가 100만을 여기로 할게요. 여기가 100만이라 생각하시고 104만 8,576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출발해서 쭉 여기 첫 번째 아까 만났던 여기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 앞에서에 나라고 쓸까요? 나 쓰고, 여기서부터는 뭐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엔드 업 윌, 여기 끝에 엔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B1에서 여기죠. B1 여기서부터 여기,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하면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값이 많아서, 자, 여기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삭제를 하고요. 여기다가 가라고 하나 쓸게요. 그리고 업 말고 다운도 있습니다. 자, DOWN 여기는 X라고 그냥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있죠? 저기 밑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100만이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위쪽으로 온 게 업이죠. 다운은 여기서부터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위치가 되겠네요. 자, 여기 100만 자리부터 해서 B1이니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모두 요 사이를 이렇게 쭉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맨 아래 가면 다 채워지는 거죠. 쭉 내려가서 보시죠. 104만 8,576 밑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가 업이면 위쪽인데 다운이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죠. 결국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요. 값이 너무 많아. 이게 그 PC 성능에 따라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나중에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과 다운을 했고요. 그럼 레프트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XL에서 레프트 L, 여기도 2 붙입니다. 2 레프트 L이 FT 이렇게 해서 X로 한번 채워볼까요? 역시 채우면 돼. 자, 여기 보면은 B1이니까 여기가 B1이죠. B1이고 저기 아래쪽이죠. 맨 어떻게 104만짜리죠. 104만짜리까지 쭉 내려가서 그쪽에서 레프트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쭉 내려가면 역시 100만 저 내려오죠? 이렇게 찍어줘. 그럼 오른쪽도 있겠죠? 자, XL to 라이트겠죠? RIG HT.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실행하기가 좀 겁나네요.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여기 중심에서 이제 반대쪽에 오른쪽을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를 채우려면은 아마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부족해서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해보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하고요. 실행. 나오죠. 메모리가 부족하다 벌써 나옵니다. 자, 닫고요. 에러 바로 나오네.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해서 레인지에 좀 end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번에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가, 나 있고 여기 다 라가 있다면은 여기 빈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가 있다면은 여기 빈 공간에만 여기 값을 채우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에 값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만 값을 채우는 겁니다. 원하는 값으로 채우는 방법인데, 이 메뉴 지금 하려는 그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기 서식하시면 이동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동 옵션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스페셜 셀스라고 하는데, 이걸 닫고 자,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르셔서 삽입해서 모듈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 SUV 대집장인 DNA 쓰고요. 첫 번째 채우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시트에 코드 네임을 먼저 씁니다. 코드 네임 쓰시고 LNG, LNG 쓰고, 첫 번째 여기는 A1부터 할까요? 저게 좁으니까 A1을 바꿔서 할까요? 자, A1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A1 네 점 CU RRENT current region. 여기 또 아무튼 제가 여기를 계속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레인지에 자, 다시 가볼까요? 원래 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나오죠? 자, 리전 나오는데, 리전에 S 쓰면은 스페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스페셜 셀스라고 있거든요. 요거 스페셜 셀스 얘 찍고시고요. 그다음 타입을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타입 보이죠? 타입을 점 X 점든 XLCEL 셀 타입의 컨텐츠 컨스턴트 S 라고 써주고요. 점 밸류 예, 여기에 값을 이렇게 채워짐이라고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을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를 삭제를 하고 다시 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1이니까 여기죠. A1의 크레디트 리전 값에서 느낌이 오시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컨스턴트 그러니까 상수죠. 이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게 되면은 자, 상수 값이 들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그 값에다가 그대로 채워지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빈 셀만 해볼까? 빈 셀. 자, 복사를 해서요. 똑같이 쓰시는데 이 부분은 뱅크입니다. 뱅크. 그래서 셀스의 타입에 블랭크지, 블랭크 ANKS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빈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냥 역시 A1이니까 여기죠. A1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빈셀에다가 블랭크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빈셀 이렇게 값을 넣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행하게 되면은 자, 채워지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채워져 있죠. 값이.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에 했을 때의 채워짐이라는 글자 요거 있죠. 여기가 실행되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실행해도 블랭크가 없으니 값이 안 들어가겠죠. 이 상태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채워짐으로 모두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납니다. 자, 빈 공간이 한 개라도 있어야 여기서 빈 공간이 한 개라도 있어야 실행이 되면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에러 처리 코드를 만드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빈 셀만 하는데 숫자만 한번 해볼까요? 숫자만.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숫자를 이렇게 1 쓰고요. 여기도 하나 비워놓을까요? 비워놓고 여기에 2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콘스탄트 치고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밸류 뒤에 보이시죠? 밸류 어떤 거를 할 것이냐면 밸류라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none 하고 xl num s가 붙을 겁니다. s 해서 점하고 빈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빈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자를 빈셀만이라고 쓰고 자, 여기다 빈셀만 헷갈리니까 뭐라고요? 대라고 쓸까요? 자, 대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접해 있는 채워지는 것 중에서 제가 뭐라 했어? 넘버라고 썼잖아요. 넘버. 값이 숫자가 들어있는 건 여기 두 개 있죠.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숫자죠. 자, 두 개 주목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방금 숫자 들어있는 것만 찾아다가 그것을 이렇게 값을 채우게 됩니다. 되게 유용하겠죠. 이런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이거 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VBA에 여기에 들어있는 요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쓰게 되면은 여기서 S 치고 갈로를 탁 치게 되면 나오죠? 여기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 있죠? 메모장 같은 코멘트가 있고요. 나머지 뭐 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